네, 오늘 환경비 랜덤 프로세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은 아마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는 홈워크를 제가 연기했어요. 그렇죠? 문자를 다 받았죠. 그래서 그냥 보니까 지난번에 discrete time processes 부분을 안 해놓고는 그 숙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뭐 지난 시간에도 공지했듯이 6월 7일 Thursday죠. 그렇죠? 지금 19시부터 주희씨 이거 예약되어 있나요? 강의실? 지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마도 미드나이트까지 여기서일 거예요. 아니면 주희씨가 공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리뷰를 너무 많이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섹션 9의 4에 discrete time process를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을 말하면서 얘기합시다. 자,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경우에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를 다뤘어요. 이제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개념들은 뭐 그대로 확장하면 돼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우리가 커버를 하면 되겠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제일 처음에는 이제 definition이 있었겠죠. 그래서 discrete time process라고 물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discrete parameter random process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대표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로부터 오메가라는 아웃컴이 나오는데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는 그 보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이게 한 가지죠. 제가 여기 들어있다가 여기에 그냥 오메가를 서브스크립트로 쓸게요. 편의상. 왜냐하면 이거 오메가는 discrete라는 보장이 없는데 n은 discrete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 샘플 패스들이 줄줄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를 보고 제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초월해서 제가 어떤 걸 제너레이션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메가는 주로 드랍하고 이렇게 x 브라켓, 스퀘어 브라켓 오브 n 이렇게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를 쓰겠어요.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노테이션이 지금과 다를 텐데 뭐 첨자를 어떻게 쓰든 크게 상관없는 거죠.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오메가를 이렇게 라운드 브라켓을 쓰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쓰나 상관이 없죠. 얘가 랜덤 베리어블들의 번호예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이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떤 값을 낼지를 정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measurable function of 오메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각각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A collection of 주로 이제 indexed collection of countable number of random variables가 되겠어요. 자, 둘 다 매우 유용한 이해하는 방법인데 둘 다 모두 둘 다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학부 때 배운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discrete time signal인데 uncertainty가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probabilistic하게 describe 하기 위해서 이런 샘플 패스가 들어있는 양상불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measurable function들을 도입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과 패러렐하게 랜덤 프로세스,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를 full characterization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당연히 알게 돼요. 이 full characterization 하는 방법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일 때 무슨 디어렘이라고 했죠? 콜모고르프의 extension 디어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엔터플에 대해서죠.
어떻게 쓸까요? 그때는 t 이렇게 썼나요? 그럼 우리가 n 이렇게 쓸까요? 네, 무슨 뜻이냐면 요 n은 n1, n2 해서 뭐 n 캐피탈 n까지가 있는데 요 각각의 위치가 이제 정수가 되는 거죠. zn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랜덤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래서 뭐 CDF라든가 PDF라든가 characteristic function of 이것 is known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주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consistent하게. 그러면 이제 다 알려진 거예요. 자,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discrete-time random process를 describe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여기서도 똑같이 first order, second order, any, nth order 이렇게 해서 PDF, CDF, characteristic function들을 정의하고 맞습니까? 그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묘사가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를 full characterization 하는 것도 매우 복잡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랜덤 프로세스들을 원하는데 몇 개만으로 파라메터라이즈 되는 우리가 continuous time에서 봤듯이 그런 랜덤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고 주로 그런 간단한 파라메터들 몇 개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 랜덤 프로세스로 현상을 모델링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이 expectations를 우리가 구하죠. 그래서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있으면 우리가 똑같이 mean process, 그 다음에 auto correlation 펑션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auto covariance 펑션도 정의할 수 있겠고 cross covariance 펑션, complementary auto correlation, complementary auto covariance, complementary cross correlation, complementary cross covariance 줄줄이 up to second order까지 expectation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들을 classify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죠? 먼저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강력한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매우 어떤 거 있었죠? strict sense stationarity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좀 그것보다 약한 걸로는 어떤 nth order strict sense stationarity, 그 다음에 second order, first order 이렇게 해서 어때요? 제일 가운데 strict sense stationarity가 있고 이렇게 점점점 커지다가 마지막에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또는 first order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들의 집합이 있는 그런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위에서 이 expectation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first order이고 이거나 second order일 때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었어요? 만약 first order 프로세스라면 mean 프로세스가 constant였죠. n에 대한 펑션이 아니고. 그 다음에 second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면 얘는 constant고 얘는 function of time difference가 됐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뭘 또 도입해요? mean과 autocorrelation만으로 정의되는 wide sense stationary processes를 또 define을 하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됐어요? second order들이 다 들어가죠. 그 wide sense stationarity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complex random process일 때는 뭐 proper하다, improper하다 이런 것도 가능했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wide sense cyclostationarity 이렇게 해서 여기서 N1과 N2에서 똑같은 의미의 캐피탈 N을 더해도 똑같은 이 오토코릴레이션이 변하지 않으면 Y sense cyclostationary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들을 다룰 때 배웠던 것을 그대로 extend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주제는 뭔가요? 그 다음 주제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어떤 시스템이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를 프로세싱하고 그 출력으로 또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나올 때에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어때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처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메모리 리스, 애니 뭐 리니어든 넌 리니어 시스템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이. 여기서는 리니어 시스템 중에서도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서의 특징이 뭐였어요? xn이 뭐 예를 들면 strict and stationary라고 해서 y가 strict and stationary인가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x가 y-ed and stationary면 y도 y-ed and stationary고 x와 y는 jointly y-ed and stationary다, 이런 걸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런 거죠. If x is y-ed and stationary, then x and y가 jointly y-ed and stationary. 이런 것을 x와 y, h가 다 continuous time일 때 이미 봤어요. 마찬가지로 저 세 개가 다 discrete time일 때도 또 똑같이 성립해요. 그러면 이것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output의 mean process 맞습니까? 그 다음에 output의 auto correlation function, 이런 것들을 어때요? input의 auto correlation과 impulse response로 나타내고 싶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기억납니까? 일반식,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y-ed and stationary가 아닐 때도 일단 구할 수 있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 경우에는 스페셜 케이스로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컨스턴트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써야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컨티뉴어스 타임 할 때랑 거의 똑같겠죠. x의 오토 코릴레이션에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x의 민에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이 아니라 썸이겠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거예요. 제너럴한 식은 여러분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찾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배웠던 게 뭐죠? 파워 스펙트럼이죠.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정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먼저 데피니션을 봐야죠. 어떤 x of n이랑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마치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하듯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x of n이 있을 때 얘의 DTFT,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데 정의되기를 x of n의 e to the j2 pi fn 성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괄호 컨주게이션 안 하고 이걸 그냥 마이너스를 이렇게 썼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power spectrum이라서 이렇게 쓰는 표기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되는 게 맞는 정의일까요? continuous time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었죠? 트렁케이션을 하고 타임 도메인상에서 그래서 걔를 finite energy signal로 바꾼 다음에 걔의 걔의 Fourier transform을 해서 magnitude square를 구하고 기대값 구한 다음에 길이로 나누고 극한 구했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차이는 뭐겠어요? 이 캐피탈 X sub 캐피탈 델타라는 것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까지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잘라낸 거죠. 그래서 델타는 당연히 양의 정수여야 되겠죠. 아무 실수값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것은 그것의 DTFT고 그것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이제 랜덤 프로세스니까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그것의 에너지에서 파워로 바꿔야 되니까 타임 랭스로 나누고 극한을 구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뭐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고 맞습니까? 다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로 쓰지 않았죠. 어때요? 어떤 강력한 디어렘이 있었죠. 그래서 위너-킨친 디어렘이라는 게 있었는데 걔가 어떻게 됐었죠? 컨티뉴스 타임일 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맞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n으로 할까요 일단? 네. 이렇게 여기가 t 플러스 타우 콤마 t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타임 에버리지는 n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 이게 over n이고 그 다음에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m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보면 돼요. 물론 지금 하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인데 적당히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든 쓰면 되겠죠. 뭐 MN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M으로 했다 어떤 때는 N으로 했다 제가 막 그럴 거예요. 헷갈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관심사가 어떤 거죠? 이런 경우겠죠. x of n이 y of n으로 나오는데 어떤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n이 있을 때 그러면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은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과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아웃풋 오토 코릴레이션이 인풋 오토 코릴레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식이 또 얻어져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N1에 대한 컨볼루션이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N2에 대한 이제 컨볼루션이 될 텐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식은 요 노테이션은 똑같죠. 컨볼루션이라는 게. 근데 지난번에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는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컨볼루션 오퍼레이터지만 그때는 컨볼루션 인티그랄이었고 여기서는 컨볼루션 썸이죠. 구별을 하세요. 컨볼루션 썸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뭐 논문을 고치다 우리 학생이랑 뭐 노테이션을 보고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고 컨티뉴어스 타임 뭐 필터가 있고 아웃풋이 있었는데 그럼 아웃풋은 어때요?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 컨볼루션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웃풋 샘플이 인풋의 샘플과 유니폼 샘플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과 얘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유니폼리 샘플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아웃풋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는 인풋을 샘플링한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와 임펄스 리스폰스를 샘플링한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컨볼루션일 것 같은데 그 컨볼루션이 같은 컨볼루션이 아니잖아요.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는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이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일 때는 컨볼루션 썸이죠. 같아지나요? 그래서 해보면 알겠지만 언뜻 보면 같은데 앞에 그 샘플링 레이트가 들어가요. 샘플링 레이트 역수가 뭐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 나중에 discrete time,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processing을 discrete time 도메인 사이에서 나타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단지 이거는 conjugation이고 이건 convolution이다. 또 중요하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는 discrete time 도메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convolution sum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시험에 하나 내죠,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자, 주의 메모 잘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N1에 대해서 하고 N2에 대해서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거 하지 말까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그건 대학원에서 배우기로 하고 얘를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뭐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플러스죠. 왜 마이너스로 써놨을까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따라서 이걸 Fourier 트랜스폼을 하면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와 거의 동일한 모양이 나오죠. 주의할 건 뭐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들이니까 다 periodic with period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피리어딕하게 그려야 되겠어요. 자, 이래서 뭐 어때요? 그냥 확장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부분이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에서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새로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섹션으로 그냥 간단히 끝난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스가 완전히 따로 구별돼 있었던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과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유니폼 샘플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이렇게 할까요? 일부러 유니폼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얻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자,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Continuous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X sub C of T가 있는데 얘를 매 캐피탈 TS마다 샘플링 피리어드마다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n번째 샘플을 XD Discrete Time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of n으로 디노트 해보자고요. 표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로부터 이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나온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의 캐릭터리스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의 어떻게 보면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테레미 얘에 적용된 어떤 버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된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나 할까요? 얘가 strict sense stationary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strict sense stationary일 것 같아요.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y sense stationary. 얘도 y sense stationary가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얘의 디스트리뷰션을 다 줬어요. 얘 디스트리뷰션 구할 수 있어요?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서 어때요? 우리가 모든 T의 n터플에 대해서 할 때 TS의 배수로만 하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확장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fully characterized 돼 있으면 얘도 fully characterized 할 수 있어요. 어렵겠지만 얘의 full characterization은 일반적으로. 근데 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Gaussian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면 매우 쉽죠. mean과 autocorrelation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또 질문. 얘가 y sense stationary면 얘가 y sense stationary일까요? 그것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얘의 mean 프로세스가 주어지면 얘의 mean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줄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C of T가 자, 이렇게 가졌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XD of N이 Y sense stationary일 텐데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때 mean과 autocorrelation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쉽네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D가 XC랑 똑같겠죠? 샘플링 한 건데 다르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MTS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이 뜻이 뭐예요, 이게? 어떤 N 플러스 M과 N에서 샘플링 한 것의 오토코릴레이션인데 N 플러스 M이라는 것은 여기 뭐예요? N 플러스 MTS죠. TC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중간에 이렇게 넘어갔다 오면 돼요. 자, 얘의 정의는 XD에 N 플러스 M, XD에 N 이렇게 되고, 맞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XC에 N 플러스 MTS 곱하기 XC에 NTS 칸주기. 그러니까 얘는
RXC, XC에 이거 빼기, 아규먼트들을 빼면 되죠. 이거 빼기 이거니까 여기에 MTS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안 어려워요. 그냥 순서대로 다 써보면 돼요. 이렇게 샘플링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이 나가죠.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질문은 뭐겠어요? 당연히 얘의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답을 해볼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알려면 여러분이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을 샘플링 했을 때의 DTFT와 그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CTFT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X of T가 있고 이것을 맵 C, 매 NTS마다 샘플링해서 discrete deterministic이에요. 지금 다 이렇게 했을 때 얘의 Fourier 트랜스폼, 여기는 CTFT죠. Continuous Time Fourier 트랜스폼과 얘의 Fourier 트랜스폼, 얘는 DTFT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되죠? 시노미 시스템 때부터 계속 하는 거죠.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되죠? 폴디드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이렇게 보면 돼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Fourier 트랜스폼은 뭐 얘가 밴드 리미티드도 있지만 무한대로 쭉 갈 수도 있죠. 그런데 discrete time 시그널의 DTFT는 항상 period with period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얘를 어떻게 periodic하게 만드는 뭐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가야죠. 오퍼레이션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간단한 게 얘를 카피를 떠서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그 피리어드만큼 옮기는 건데 어떻게 돼요? 얘가 주기가 1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옮길 때마다 쟤를 F에서 F 플러스 1로 할 때마다 이제 피리어디서티가 유지가 돼야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관계식이 이렇게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되나요? 잠깐 이렇게 써놓으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 논문에 뭐라고 써놓은 게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헷갈려요 맨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자, F 자리에 얘는 피리어드 위드 피리어드 1이니까 F 플러스 1을 넣고 같아야죠. 이전에 F 플러스 1 넣으면 K 마이너스로 치워나오고 나면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요 썸은 주기가 1인 주기함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일 거예요. 이렇게 1 over TS가 나와요. 알겠어요? 다시 봐요. 얘의 CTFT를 여기다 써서 얘의 DTFT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폴디드 스펙트럼인데 폴딩하고 나서 피리어드가 1이 돼야죠.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하면. 얘는 주기가 1이니까. 네. 이거랑 아니죠. 얘랑 얘랑 같은 F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베리어블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베리어블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F를 쓰고 여기도 F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죠. 주의할 건 뭐예요? 이 F는 이 F에서 쭉 바뀌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얘는 어쨌든 주기 함수여야 돼요. 주기가 1인.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은 앞 페이지에서 이걸 봤어요. 이걸 봤었죠. 이게 언뜻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요. 일단 얘가 일반적으로 타우의 함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 TS마다 샘플링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샘플링해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자, 얘의 DTFT가 뭐죠? XD의 파워 스펙트럼이 되잖아요.
지금 Y센 스테이션이니까. 그러니까 XD의 파워 스펙트럼을 얻으려면 이 샘플링한 시그널의 푸리어 트랜스폼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듀얼 코사인은 DTFT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여기 나타나야죠. 맞아요? 그 다음에 sum over 어떤 K라고 하면 얘의 푸리어 트랜스폼,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되겠어요. 알겠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잘 알면 여러분이 주어진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를 uniform sample, 여기서 uniform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등 간격으로 샘플링하는 거죠. 했을 때 파워 스펙트럼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Y센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도 어때요? 얘가 2파라미터로 나올 텐데 타임 에버리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섹션 9의 4가 사실은 끝나야 되는데 책에 보면 어펜딕스가 잔뜩 있어요. 챕터 9에 어펜딕스가 있는데 그 어펜딕스를 섹션 9의 5라는 이름으로 조금만 보겠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봐야 되니까.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자, 이런 말이 있어요. Stochastic Continuity,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Continuity 그러면 뭐 연속성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 배운 연속성 관련된 게 뭐였죠? 함수의 연속이었죠. 어떤 함수의 어떤 한 점에서의 연속도 있고 함수의 전체 도메인에서의 연속도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Differentiation은 뭐예요? 또 한 점에서 디퍼렌시블 하나도 있고 어떤 함수가 어떤 전체 영역에서 디퍼렌시블 하나도 있었고 인티그레이션은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파이나이트 인터벌에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있었고 또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프로퍼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오픈 한쪽이 또는 양쪽이 다 오픈인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티그레이션이라든가 또는 파이나이트 한대 예를 들면 여기서 함수가 예를 들면 A와 B 구간인데 B 접근했더니 뭐 발산을 해. 그런 접근을 또 improper integral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부에서 또는 고등학교 때 일반적인 함수의 continuity, differentiation, integration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함수를 time의 펑션이라고 보면 discrete time은 아니고 여기서 differentiation이니까 continuous time이겠죠. 함수라고 본다면 기존에 여러분이 어때요? 여기서 deterministic 시그널 x of t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여기서는 stochastic continuity, differentiation, integration이니까 이제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글쎄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이번에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그렇죠? x of t의 continuity, differentiation, integration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continuity. 자, 어떤 랜덤 프로세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continuous하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점 t0에서 우리가 deterministic 시그널에 대해서도 먼저 한 점에서 continuous하다는 거 먼저 하니까 정의가 뭐였죠? 그게 엡실론 델타였죠. 맞습니까? 근데 엡실론 델타를 이미 알고 난다면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continuity는 이런 거죠. x of t0 플러스 엡실론이 엡실론이 굉장히 작아지면 맞아요? t0 플러스 엡실론과 t0가 xt0 같다는 거죠. 이게 거의. 그러니까
얘가 1로 간다를 이 차이가 0으로 간다고 그냥 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그랬듯이 우리가 왜 mean square periodic random process 정의할 때도 deterministic에서의 periodicity 정의 x of t는 x of t 플러스 capital T를 어때요?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x of t 마이너스 x of t 마이너스 capital T equals 0 꼴로 만든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니까 대문자로 바꾸고 그냥 0이 아니라 magnitude square 한 다음에 expectation에서 이것이 0이다. 이런 식으로 했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랜덤 프로세스가 컨티뉴스 하다는 얘기는 T0에서 자, 이렇게 쓰면 될 텐데 문제는 이거죠. 랜덤 프로세스로 할 때는 이게 뜻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건 뭐겠어요? 모든 그 오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가 만들어낸 그 x 오메가 오브 t라는 거를 딱 하나를 봐요. 샘플 패스를. 그랬더니 샘플 패스 바이 샘플 패스로 t0에서 컨티뉴어스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는 t0에서 surely continuous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는 컨티뉴어스 안 하는데 컨티뉴어스 한 녀석들을 모아서 그렇게 만드는 오메가들의 집합의 확률을 딱 계산했더니 그게 1이에요. 그럼 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x of t는 t0에서 continuous 하다. almost surely.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쪽에 sure, almost sure까지 했고 그럼 이쪽에는 뭐예요? 수없이 많은 expectation 기호를 써서 정의하는 게 있잖아요. expectation of magnitude raised to the power of p 뭐 이렇게 한 거 있었죠? 그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mean square continuity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mean square continuous at t0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of t0 플러스 epsilon 마이너스 x of t 절대값 제곱 tends to 0 as epsilon goes to 0 맞습니까? 그래서 mean square continuity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at t0는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가 모든 t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냥 드랍하면 되겠죠. 제로를. 그래서 이게 for all t 이렇게 쓰면 또 되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다 되겠죠. 이거 딱 보면 오토 코릴레이션과 관련된 거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랜덤 프로세스에. 그래서 줄줄이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과 관련된 어떤 프로퍼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지금 못하니까 제가 그냥 하면 되겠다 하는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제가 정말 이것 좀 한번 내봐야 되겠다 싶으면 시험에 낼 테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continuity는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differentiation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differentiator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닷 노테이션을 쓰면 이게 뉴턴의 노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DDT는 이게 라이프니츠의 노테이션이라고 하던데 막 섞어 쓴 거죠 지금. 이걸 보면 라이프니츠가 좋아할 거고 이걸 보면 뉴턴이 좋아할 거고 저는 결국은 두 사람의 미움을 다 받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x of t가 differentiable 하다도 또 똑같이 할 수 있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즉 모든 각각의 샘플 패스가 모두 differentiable 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 위치에서 t0에서 그러면 그것도 surely 이렇게 말하면 되고 또는 그렇게 differentiable 한 t0에서 differentiable 한 샘플 패스들을 모아서 그 샘플 패스들에 해당하는 오메가의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 집합은 1이에요. 그러면 almost surely differentiable at t0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이쪽 패스 말고 우리가 왜 four modes of convergence 할 때 뭐 Y 다이어그램이라고 제가 하던 얘기 있잖아요. almost surely 뭐 이렇게 하듯이 이쪽에서도 또 mean square differentiable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미분을 도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어때요?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무슨 뜻이죠? x of t 플러스 h 고등학교 때 식으로 하면 그때는 f of 뭐
x 플러스 h였는데 우리 x를 주로 쓰니까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게 존재한다죠. 존재한다. 맞습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나요? 어떤 함수 잠깐만요. 뭐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해서 이게 0으로 가는 거죠. h가 0으로 갈 때. 맞습니까? 이게 디퍼런셔블 하고 그것의 t0에서의 데리버티브가 x 프라임 t0 값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민 스퀘어 센스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민 스퀘어 디퍼런셔빌리티도 우리가 뭐 종용할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t0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t에서 그러면 이게 for all t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인티그레이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티그레이션. 인티그레이션도 디터미니스틱일 때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인티그러블 하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정의됐다는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해요? 제일 간단한 게 리만 인티그레이션이죠. 리만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만 인티그레이션. 예를 들면 뭐 왼쪽 끝, 오른쪽 끝 또는 뭐 그 조그만 구간에서의 민값, 맥스값 이런 걸로 바운딩을 하는데 책에서는 그냥 이거를 썸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ti 델타 i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min square integrability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참고로 얘는 어떤 노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정의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x 프라임이라고 한 것처럼 어떻게 디파인 할 어떤 녀석이에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리미트. 그러면 리미트를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델타 t, 델타 i가 0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in square integrability 이런 것도 다 정의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고 실제로 랜덤 프로세스의 미분과 관련해서는 이 물리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놀랍게도 증권, 주식, 경제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각각의 패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지난 금요일 오후 뭐 예를 들면 2시 30분에 있는 코스피 여러 가지 인덱스들을 보고는 오늘 아침에 시가를 예측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에버리지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않고 뭐라고 딱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또 앞에 걸 봤더니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것은 각각의 샘플 패스에 대한 프로퍼티를 물어보는 것이지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물어보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캐스트 인티그레이션은 이런 민 스퀘어 인티그레이션만 있고 뭐 이런 종류의 인티그레이션만 정의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나중에 보면은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라는 게 아예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단순하게 한 거고 일반적인 이런 분야가 있어요.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배운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만 배웠고 무궁무진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은 진도를 열심히 나갈 테고 시험에 범위 들어갈 텐데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같이 보면서 훑고 지나갈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 이런 게 뭐지 했을 때 적어도 파퓰리스 책에 챕터 15점 얼마에서 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번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들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챕터 10인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시험 안 나온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아직도 할 말은 많이 있어요. 엄밀하게. 먼저 챕터 제목이 뭐냐면 랜덤 워크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랜덤 워크가 뭐죠? 워크가 걷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저것도 1 dimensional, 2 dimensional, 3 dimensional 이렇게 디멘션을 올릴 수 있는데 1 dimensional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편의상, 그 다음에 매 정수들 위치를 생각합시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델타를 두고 델타의 정수의 위치를 생각해도 되지만 일단은 매 정수 위치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오리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인 토싱을 하는 거예요. probability P로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1-P로 여러분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코인 토싱을 IID하게 N번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는 여러분이 대충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썸이잖아요. 맞아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썸이니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죠. 그래서 N번 토싱을 했을 때 나의 위치 어때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N 사이에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앞면만 나오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고 뒷면만 나오면 저쪽으로 계속 가니까. 그랬을 때 어떤 위치에서의 확률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랜덤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 토싱한 타임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0일 때는 당연히 0이 있겠죠. 정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실제로 던질 때 어느 날 내가 던져요. 아침 9시에 계속해서 던지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여기서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2, 0, 마이너스 2 중에 어디 있는데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얘의 연속을 예를 들면 매트랩에서 우리가 플랫 그리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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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닿나요? 이렇게 뚫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자, 여기서부터 어쨌든 떠날 거 아니에요. 오리진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일 빨리 돌아오는 건 뭐예요? n equal 2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또 처음 돌아온 first return의 열을 곱하면 좀 간단해지겠죠.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한참 가다가 막 춤을 추다가 그 다음에 이쪽은 람다 틸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요. P 값이 있겠고 여기서는 뭐예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홀수에서는 안 되죠. 올 수 있때는 짝수에서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짝수에서 이제 값들이 있을 텐데 얘들을 다 더하면 1은 되겠죠. first return이니까. 맞습니까?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얘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맞아. 예를 들면 T 값이 매우 1에 가까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밑으로 이렇게 꺾이는 건 없이 계속 거의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저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죠.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그러니까 first return 값을 랜덤 베리어블로 보는 거예요. 그럼 걔는 클래스 무한대의 포인트 매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안 돌아올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P 값이 1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무한대 포인트 매스 1이 있는 거죠. 왜 안 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P 값이 약간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는 포인트 매스는 제로일 것 같아요. 플러스 무한대.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것을 단지 그냥 여기서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그냥 확률 시간에 하던 건데 그것은 마치 이 랜덤 프로세스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요 각각을 샘플 패스로 볼 수 있고 랜덤 프로세스의 n equals 2에서의 그냥 first order distribution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맞습니까?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되면 제로 크로싱이라고 해요. 그러면 first 제로 크로싱의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얘는 제로 크로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서 이건 제로 크로싱 일어난 거고 여기서도 또 제로 크로싱 일어난 거죠. 그럼 또 예를 들면 인터 제로 크로싱 타임의 인터벌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관심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구해요? 결국은 이 각각의 샘플 패스의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연구들이 생각보다 우리는 별로 안 하지만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어요. 언제 중요할까요? 당연히 돈과 관련된 여러 집회에서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퀀트라는 제가 직업을 얘기했었죠. 이런 통계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ELS, 뭐 ETF, 뭐 들이 많아요. 파생 상품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이미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럼 어떤 식이냐면 이래요. 내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샘플링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6개월 후에 딱 가격을 봐요. 그랬을 때 그 지표가 어떤 바운드 내에 있으면 그렇죠? 바운드 내에 있으면 그냥 자동 연장이에요. 또 6개월 후에 샘플링을 해요. 그런데 그 베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방 베리어, 하방 베리어. 상방 베리어 넘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그 수익만큼 줘요. 하방 베리어로 넘어가면 그만큼 빼고 그냥 손실로 예를 들면 하는 상품도 있고 뭐 각각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잔인하니까 하방 베리어를 넘어가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어때요? 마지막까지 하방 베리어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손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 그거 끝나는 데 주고 뭐 하여튼 이런 상품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샘플링을 했을 때 그렇죠? 어디 있을 것이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기간 내에 어떤 바운드를 통과를 하지 않아야 해요. 뭐 하면은 또 뭐 문제가 되고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다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어떤 바운더리를 주고 그것을 크로싱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식과 관련된 여러 파생 상품을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랜덤 워크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볼 게 아니라 랜덤 프로세스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랜덤 워크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그래서 이제 랜덤 워크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위너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위너 프로세스는 이렇게 보면 돼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고 보면 돼요. 그 뭐냐면 랜덤 워크의 극한으로 생각하세요. 랜덤 워크의 극한. 간단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Continuous Time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내가 여전히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어떤 뭐 TS마다 내 캐피탈 TS마다 예를 들면 코인 토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지 짧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도 무지 작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랜덤 워크 입장에서 샘플 패스를 그려놓고 내가 눈을 가늘게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컨티뉴어스 타임 프로세스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극한이. 그러니까 위너 프로세스는 그런 종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말 랜덤 프로세스라는 사람은 뭐 맞는 것 비슷한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관련된 게 브라우니안 모션이에요. 브라우니안 모션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좀 나왔었죠. 이거를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고, 이 현상을 최초로 말되게 설명한, 그 전에도 설명이 있었대요. 왜 액체 위에다가 뭐 이렇게 아주 조그만 입자 띄워놨더니 뭐 이렇게 막 지맘대로 움직였죠. 살아있는 것처럼. 네. 처음에는 그게 물이 대류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대요.
일부 그런 효과도 없지는 않은데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거를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놀랍게도 어때요? 놀랍게도 전자회로 아마 여러분은 물리전자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반도체 전자공학원이나 아인슈타인의 이름이 갑자기 디퓨전 뭐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지? 다른 아인슈타인이 또 있었나?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그게 이 브라우니안 모션과 관련이 있어요. 브라우니안 모션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에서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이렇게 한글로 바꿔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이게 움직인대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밀도가 높아요. 그럼 낮은 쪽으로 이제 가는 힘이 있죠. 그게 여러분이 배운 디퓨전이죠. 그 다음에 이 브라우니안 모션은 뭐예요? 이 원자 또는 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어때요? 더멀 지터링을 하면서 입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조금하게 나누고 나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어떻게 했냐면 유도한 걸 보면 그 시간 단위를 줘요. 컨티뉴어스 타임이지만 디스크리트 타임처럼 생각한 다음에 극한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번씩 이게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요. 그래서 이 브라우니안 모션에는 미분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x of t가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원 디멘션으로 했대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원 디멘션 브라우니안 모션인데 그것의 위치를 랜덤 프로세스로 잡고 얘들은 당연히 스토캐스틱 디퍼런시에이션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질량이고 얘는 뭐 프릭션이고 코에피션트고 얘는 어떤 뭐 위치에 따른 어떤 프로포셔널하게 정의되는 어떤 외력인데 보통 이거 없는 경우 많고 그다음 이게 이제 또 힘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럴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위너 프로세스로 놓고 x가 브라우니안 모션의 위치 값이 되고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어디서 들어봤다라고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챕터 10과 관련된 게 뭐냐면 또 파송 포인트예요. 파송 포인트 프로세스는 이런 거예요. discrete time 프로세스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n이 제로일 때는 제로라는 값을 주는 걸로 보통 해요. 1일 때는 어떤 타임 값이 나와요. 2일 때는 그것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값의 차이가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봤듯이 뭐 exponential distribution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니까 difference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로 바꿀 수 있었죠. 파송 포인트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을 얘가 0이고 처음에 n이 1일 때 나온 시간이 t1이라면 t1에서 이제 점프를 해서 높이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에서의 값이 t2가 돼서 또 점프를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가 그려졌잖아요. 근데 파송 포인트로부터 이렇게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를 그리는 게 있고 또 샵 노이즈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샵 노이즈는 뭐냐면 요 각각에서 요 각각을 t라고 하고 랜덤 프로세스를 ti라고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펄스 h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랜덤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게 파송 포인트 프로세스들에서 나오는 그 값들이죠. t. 무슨 뜻이에요? h of t라는 펑션이 어때요? 그 위치에 이렇게 탁탁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디렉 델타라고 해보세요. 그럼 디렉 델타가 랜덤한 포지션에 막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또 필터링이 되면 좀 뭉개질 테니까 그때 거를 h of t라고 하면 이게 샵이고 이게 일종의 펄스고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샵 노이즈라고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매우 큰 시간 영역에서 봤을 때 우리 그 파워 라인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전기 기구들이 켜졌다 꺼졌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들어와서 스위치를 탁 올리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전압이 탁 변동하거든요. 그냥 전류가 변하면서 또는 스위치가 닫히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가 모터가 켜졌다 꺼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샵 노이즈가 많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어떤 랜덤 프로세스였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어요. 이게 다 섹션 10의 1, 10의 2 뭐 이런 것들이고
이것들은 뭐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통신 시간에 배울 텐데, 참고로 이 파워 스펙트럼 관련해서, 통신 관련해서 다음 학기에 제가 그 K무크 강의를 열 거예요. 저는 거의 관여 안 하고 시험 말고는. 그래서 지금은 그 포비스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마 계약하기 전에 등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은 변복조와 전력 스펙트럼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K무크 강의예요. K무크 강의를 그냥 할 거고, 좀 광고를 하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통신 전공이라면 여기 탁과생도 있지만 들을만 할 거예요. 한 번쯤은.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번 학기에 했던 거가 한 3분의 1쯤 나와요. 랜덤 프로세스, 파워 스펙트럼. 3번 보고 나면 될 거고, 다만 퀴즈를 보려면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제가 막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동으로 채점 내는 사인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집어넣는 문제를 막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욕설이 막 나올 텐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학생이라면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과목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면 방학 때 공부를 다 해놓고 나중에 퀴즈만 열심히 봐도 될 거고, 시험이랑. 거기서 나올 거예요, 모듈레이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컴플렉스 엠벌로프가 뭔지 잘 모르는 학생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BPSK예요. 예를 들어서 B는 랜덤 프로세스고, 얘는 discrete time, Y는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고, 뭐 M는 제로고, 예를 들면 오토 코릴레이션이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의 푸리어 트랜스폼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프로에이키스 책 있잖아요. 파퓰리스 책 말고 디지털 통신 프로에이키스 책을 보면 앞쪽 챕터 중에 이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 구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얘의 파워 스펙트럼은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나오고, 여기서도 T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고, 근데 얘를 스케일을 해요. 이렇게 VIF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트랜스미트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매우 유명한 식이고, 실제로 여러 종류의 다른 모듈레이션, 디지털 모듈레이션, 예를 들면 OFDM의 스페셜 케이스인 Discrete Fourier Transform Spread OFDM, 5G에 사용되기로 했죠. 그런 것들의 파워 스펙트럼 계산할 때도 기본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도하면 좋겠지만 그 과목에서 할 거고, 또 여러분이 뭐 그 과목을 안 배우더라도 프로에이키스 책 같은 걸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스킵은 할 거예요. 근데 음미를 잘 해보세요. 아까 왜 우리 샘플링 할 때도 어때요? 그 샘플링 레이트에 해당하는 1/TS가 앞에 탁 나왔죠. 여기서도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의 전송 시그널의 전력 스펙트럼을 결정하는 것은 뭐겠어요? 앞에 식을 보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B의 어떤 프로퍼티랑 P의 프로퍼티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P의 프로퍼티는 P의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프로퍼티는 B가 랜덤 프로세스니까 B의 파워 스펙트럼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똑같이 BPSK 모듈레이션을 해서 보내더라도 그 B of N이라는 데이터 시퀀스의 파워 스펙트럼이 나의 오버롤 트랜스미티드 시그널 스펙트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딩을 걸어서 보내는데 정보이론적으로 코딩을 잘 걸면 어떻게 돼요? IID 심볼처럼 보이죠? 그때는 얘가 컨스탄트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 녀석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디지털 통신 책들을 보면 예를 들면 스퀘어 루트 레이즈드 코사인 펄스, 걔가 나이키스트 컨디션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펄스 중에 하나인데 걔의 푸리어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는 레이즈드 코사인이죠. 그게 사실 정의잖아요. 스퀘어 루트 레이즈드 코사인의.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레이즈드 코사인 모양이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지만 에러 컨트롤 코딩 걸려있는 그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스펙트럼도 사실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좀 공부하고 싶으면
다음 학기에 개설할 그 K무크 강의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이 지금은 아마 그냥 오픈만 돼 있어서 강의만 볼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볼 수 있으면 보면 되고 만약 못 찾잖아요. K무크 사이트에서. 그럼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겠고 싶으면 얘기해요. 제가 이 백도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퀴즈는 못 보더라도 미리 강의랑 공부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 시간 맞춰서 퀴즈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컴플렉스 엔벨로프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이게 L을 많이 써요. 이렇게. 이거 컴플렉스 엔벨로프라고 합시다.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뭔지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탁과생은 이 부분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저한테 아날로그 통신 들은 학생들은 막 진절머리가 나겠죠. 그렇죠? 아, 저거 예전에 또 봤던 건데 또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컴플렉스 엔벨로프에 컴플렉스 어떤 익스포넨셜 FC가 센터 프리퀀시고 곱한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한 것이 이제 날아가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예요.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보면 또 뭐 이런 게 나와요. 뭐 이렇게 되던가 이럴 거예요. 제 기억에.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결과들도 그 K무크 강의에 다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리얼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얘가 Y센 스테이셔널이면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앞에 C랑 달라요. 코사인이라고 쓴 거예요. 2파이 뭐 FCT 마이너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흥분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는 두 개의 리얼 밸류드 베이스 밴드 랜덤 프로세스에 코사인 사인 곱한 걸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식이에요. 이름도 있어요. 뭐 라이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는데 그럴 때 얘와 얘의 특징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얘가 Y센 스테이셔널이면 얘가 조인틀리 Y센 스테이셔널이하고 오토 코릴레이션이 똑같고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아드 펑션이고 뭐 이런 이상한 프로퍼티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피블스라는 사람이 쓴 합부 책에 봤으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합부 때 디지털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앤 디지털 통신에서 지머 앤 트란터 책을 봤으면 또 있어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프라이키스 책으로 또 있는데 이것도 그 K무크 강의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섹션 10의 4가 이게 사이클로스테이셔널리티예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번 학기에 대학원의 695M이라는 과목으로 사이클로스테이셔널리티 인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커뮤니케이션에서 특론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하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는 간단한데 이것도 나름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 있는 거라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나중에 수업을 들으면 될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에 이제 밴드 리미티드 프로세시즈 앤 샘플링 디어렘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안 꺼지고 있네요. 샘플링 디어렘이 있는데 여러분은 샘플링 디어렘을 이미 알고 있죠.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그런데 아마 정보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셰넌 샘플링 디어렘이라는 말을 또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이키스트 셰넌 샘플링 디어렘 또는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어떤 사람 때는 또 다른 사람 이름까지 붙어서 막 세 사람 이름이 붙기도 해요. 근데 뭐 나이키스트 말고 왜 갑자기 셰넌이 나오지? 샘플링 디어렘이 뭐 이렇게 그렇게 최신 있게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은 디터미니스틱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을 위한 샘플링 디어렘이었고 그것을 셰넌이 확장을 했어요. 자기 정보이론에서 증명할 때. 그러니까 셰넌은 처음에 discrete time 채널과 이런 걸로 다 증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특히 밴드 리미티드 채널로 확장할 때 샘플링 디어렘을 쓰기 위해서 기존의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for deterministic signals인 것을 샘플링 디어렘 for random processes로 확장을 해요. 근데 식 자체는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샘플링 디어렘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오래 하면은 이제 뭐 어차피 다 설명도 못하고 하니까 여기서 마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여기서부터 다시 언급을 할 텐데, 책을 꼭 가져오세요. 교과서를. 그래서 넘겨가면서 빨리빨리 해서 챕터 한 16까지 1시간 만에, 챕터 10에서 16까지 1시간 만에 휘리릭 끝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